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저는 숙제를 그 41페이지 9번, 10번, 11번 이렇게 세 문제를 숙제를 내줬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9번, 10번, 11번 이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재혁아, 네? 90, 11번 중에서 물어볼 만한 거 있냐? 저 10번이 10번? 10번 풀어주면 되고 또 다른 사람들 나연이 뭐야? 저거요, 저거요? 네가 봤을 때 이거 9번, 10번 제가 풀은. 안 물었어? 푼 사람? 저 그만 풀었어요. 이거 그만 풀었어요. 또 빨리 질문 좀 해. 여기 있는 거 그거 9번, 10번, 11번 중에서 다 풀어줘 그냥? 그래 다 풀어줘. 다 풀어준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죠. 그럼 9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9번부터 9번은 이게 운동방정식의 활용 문제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거든. 나무도막 두 개가 이제 줄로 매달려 있는 유형인데 하나는 중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운동방정식의 활용 문제 그 두 번째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런 형태는 지금 그 물체의 질량을 지금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두 물체는 일단 판별을 해야 돼. 어떤 힘에 의해서 두 물체가 이동한다고 생각해야 돼? 중력. 당연히 요 그냥 중력이 아니라 3kg에게 발생되는 중력. 그지? 그래 안 그래? 중력 가속도를 10m/s의 제곱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현재 얘한테 발생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지? 30. 그렇지, 30N.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마찰력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마찰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마찰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두 물체는 30N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 맞냐 안 맞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줄. 그지? 네. 줄에 매달려서 물체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같은 속력 또는 속도를 가진다. 맞냐 안 맞냐? 같은 속력 속도를 가진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같은 가속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지? 네. 같은 가속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하나의 물체처럼 취급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이 물체의 어떠한 물리량을 분석하려고 할 거냐면 바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m분의 f라고 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그러면 m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두 물체가 같은 속도를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질량을 두 물체에 모두 합한 질량을 넣어줘야 돼. 5kg을 집어넣어주면 되고 F는 아까 너희들하고 분석했잖아. 이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30N을 집어넣으면 6m/s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나와. 지금 선생님이 매우 세분화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방금 이 설명을 1초 동안 만에 파악해야 돼. 이 스케줄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 딱 문제를 본 다음에 줄로 연결되어 있네? 같은 속도를 가지겠구나. 잠깐만. 그럼 얘네들 가속도는 하면서 이렇게 바로 딱 나와야 된다. 그럼 이 가속도가 지금 6m/s의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논리를 한 번 더 펼쳐야 되는데 어떤 논리냐면 바로 F는 ma라고 하는 이 논리를 다시 한번 뭐야 지금 앉아라. 지금 41페이지 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 약속 안 했냐 너? 네. 그래? 아침 약속 선택이냐? 네. 과거반은? 아니면 다 해야 되는 거네? 다 강제로? 강제 아니냐? 강제가 아니라 강제일걸? 자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이거 역설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원래 이렇게 순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물체에게 힘을 가하면 질량의 역수비로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질량이 적을수록 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어떠한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가속도에다가 뭘 곱하면 질량을 곱하면 뭐가 나와? 그러한 가속도를 가지게 해주는 원인 힘, 알짜 힘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 얘의 크기가 우리 아까 구했잖아, 이거, 그지? 구한 상태라고 한다면 각각의 물체에게 가해지는 알짜 힘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도 6m/s의 제곱으로 가고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돼? 12N이잖아. 그러면 이 물체는 지금 현재 줄에서 발생되는 이 장력에 의해서 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건데 이 장력의 크기를 얼마라고 해석하면 돼? 12N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되니? 그럼 얘도 역시 R자 힘의 크기를 구하면 얼마야? 6, 3, 18이지 그지? 얘도 18N을 받게 되는데 18N을 받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래쪽으로 30N을 받지만 위쪽 방향으로 텐션이 얼마? 12N으로 이 물체 운동을 방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18N이라고 하는 이런 R자 힘의 크기를 받게 되는 경우로 해석이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호야, 늦게 와서 정신없지 그지? 이 문제는 스킵해도 돼. 괜찮아. 늦게 들어왔으니까. 이번에 너 숙제를 했지? 뭐 해놨네. 오케이. 그래서 9번의 1번의 답은 6m/s의 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2번의 답은 12N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는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 이것도 운동 방정식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바로 도로의 문제인데 자, 이것도 아까 앞에 유형처럼 두 개의 물체가 실로 매달려 있어. 자, 도르래 묶여 있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 있는 이 줄은 같은 줄이야, 다른 줄이야? 이 정도면 같은 줄이야, 그지? 그래. 다른 줄은 어떤 걸 보고 다른 줄이라고 그러냐면은 물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연속적이지 않는 이 줄과 이 줄은 다른 줄로 해석을 합니다. 이 줄은. 근데 여기 있는 이 줄은 이렇게 도르래 한 바퀴 감기긴 했지만은 물체와 물체에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줄이에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같은 줄에서는 같은 장력이 발생하고 다른 줄이라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근데 같은 줄일 때는 같은 장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자, 이 물체는 지금 2kg으로 나와 있고 이 물체는 지금 3kg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걸 가만히 내비두면 어느 쪽으로 움직여? 당연히 무거운 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그치? 그냥 그래. 얘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그럼 그때 발생되는 가속도는 당연히 같은 줄이니까 같은 가속도로 올라가는 이제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는 현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치?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힘의 분석을 좀 해보면 얘는 20N이 발생을 하고 있고 얘는 30N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럼 두 물체의 가속도를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렇지. 지금 얼핏 보면은 둘 다 아래쪽 방향으로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요 두 개를 물체를 이렇게 펼치면 서로 다른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30N 마이너스 20N은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A는 M에다가 뭐 집어넣어줘야 돼?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물체의 질량 합한 5kg을 집어넣어주면 되고 F에다가는 두 물체의 합벡터에 해당되는 10N을 집어넣으면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그러면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아까처럼 이 물체가 받는 R자 힘은 얼마야 지금? 2에다가 2를 곱하면 4N이라고 하는 R자 힘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6N이라고 하는 R자 힘을 받게 되는 상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 맞냐? 장력은 얼마겠느냐라고 구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 얘는 4N이니까 장력이 4N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물체는 지금 장력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뭐도 받고 있어? 아래쪽으로 발생되는 중력도 같이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장력과 중력의 합이 4N이었던 거야. 이게. 그러면 장력은 얼마였을까? 4N여야 되니까 24
4N이어야 되지. 왜냐면 서로 방향이 바뀌는데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위쪽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 돼. 이 물체의 운동 방정식 헷갈리면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시면 돼. T가 커, 20N이 커. T가 더 커. 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T 마이너스 20N 반대로 20N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이거는 2kg의 2m/s의 제곱이야. 자, F는 ma. 오케이? 텐션 얼마? 24m. 맞지? 그래 안 그래? 응. 그래서 장력이 지금 여기서 24N이 발생을 하고 있긴 한데 20N이 반대로 발생을 하면서 4N만큼의 알짜 힘으로 2m/s의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아래로 30N이 발생을 했지만 위쪽 방향으로 뭐가? 장력이 24N이 반대 방향으로 당겨지게 되면서 그 알짜 힘에 해당되는 6N만큼으로 가속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냐? 괜찮습니다. 괜찮지? 이거 제일 어려운 거야. 제일 어려운 게 괜찮으면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텐션을 구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10번은 다 된 거 아닌가? 여기서 물어보는 거 다 나왔잖아 지금. 1번 가속도에다가 2m/s의 제곱, 2번 장력에다가 24N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죠. 잠깐만, 선생님이 커피를 안 갖고 왔나? 목이 몰라 죽겠다. 잠깐만. 커피가 왔나? 그 다음에 11번 가보시죠. 11번. 11번은 그 사고력 문제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현이가 누구였더라? 아, 기억이 안 나지. 여기 앉아있던 여학생인가? 남학생인가? 여학생이야? 누구지? 안 나오냐 원래 걔? 기억이? 저 오늘 그 여행. 아 맞아, 여행 갔다 그랬지? 맞아. 깜빡했다. 그건 여행 안 가냐? 아직 계획이. 계획이 없어? 계획이 없는 게 좋긴 해. 아 누군지 알겠다. 어떤 여자인지. 아 맞아. 아 그 녀석이구나. 자, 이번에는 이 문제는 그 정지거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정지거리는 그냥 막 정지한 거리가 아니라 이게 공주거리라고 하는 거하고 제동거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합한 것을 정지거리라고 해요. 이제 공주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브레이크가 작용되지 않고 자동차의 원래 속도 그대로 진행되는 거리야. 이게 공주거리.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도 앞에 있는 어떤 방해물이나 아니면 장애물을 딱 만나고 보자마자 바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지? 그렇지. 우리가 인식하는 건 눈이 먼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식된 그 정보를 시세포에서 받아들여서 뇌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뇌에서 이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뇌에서 이제 뭘 해야 돼? 앞에 상황을 보고서 사고를 해야 돼. 맞냐 안 맞냐? 아, 핸들을 꺾어라,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아라, 뭐 이런 사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 사고를까지 한 다음에 그걸 운동 뉴런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근육에다가 그런 활동들을 좀, 이런 정보들을 좀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 시간이 별로 길진 않아 솔직히 사람들마다. 물론 이 개인차가 있습니다. 순발력이 빠른 사람들은 빠르게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네요. 훈련된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당황하고 막 이런 거에 처음인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느리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그냥 쭉 간 거리야 이게 공주거리. 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발생될 수 있는 거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동거리는 말 그대로 마찰력에 의해서 실제로 감속이 이루어지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 자, 시간과 속도거리 그래프에서 처음 앞에 조금 이만큼 일자로 이렇게 쭉 유지되는 구간이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예, 요게 바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일정한 속도로 유지되고 있던 그 시간이 이게 몇 초나 나와 있냐 이게 책에는 0.5초. 0.5초로 아마 나와 있을 거야. 그럼 얘는 0.5초 동안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거고 그 이후로 몇 초 동안이냐면 4.5초 동안 4.5초가 될 때까지 이렇게 쭉 예, 감속을 하는 4초 동안 감속한 거지 실제로는 맞냐 예. 이렇게 되는데 그때 시간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 요게 뭐에 해당돼 요게 거리. 여기 이동거리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빗금친 이것이 바로 공주거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면적이 바로 제동거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두 거리의 합을 갖다가 우리가 최종적인 이 자동차의 정지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미 이 문제에서는 그려져 있지만 이걸 그래프로 그려서 푸는 문제들도 있어 실제로.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직접 그려야만 풀리는 문제들도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진이가 얘기해봐. 이거 왜 일자로 이렇게 일정하게 내려와? 이거 분석할 수 있어요. 왜 일정하게 이렇게 속도가 감속하는 거야? 감속을 할 거면 이렇게 감속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냥 이렇게 감속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왜 그래프에서 일자로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릴 때 항상 일자로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브레이크 밟을 때 세게 밟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래 안 그래? 더 세게 밟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데 왜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까? 평균값? 어? 평균. 평균값 아닙니다. 쟤는 기계니까. 기계니까. 마찰력은요 물체의 속도와 연관이 없어 실제. 마찰은 그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일정한 크기로 발생을 합니다. 실제 운동 마찰력. 아직 마찰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배웠는데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현실에서는 마찰력을 세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어. 내가 밟는 만큼 할 수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브레이크를 밟는 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일정하게 밟는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아니, 물체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운동 마찰력이라 아니면 정지 마찰력은 원래 정지했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운동 마찰력은 물체의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속도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항상 일정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일정한 힘이 항상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고,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는 속도의 증감이나 감소의 폭이 일정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그래프를 보면은 마찰력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찰력 관련된 그래프는 항상 일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해석해 보자. 자동차의 정지거리를 구하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 면적 구하시면 정지거리다. 얼마야? 35m. 그지? 근데 두 번째가 문제야. 자동차의 처음 속도가 2배가 될 때까지 정지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2배가 될 때까지가 아니고 2배가 될 때지, 그지? 그럼 이제 아까처럼 여기가 지금 정지 처음에 얘가 14였거든, 14. 근데 이제 28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초속도가 이제 한 2배가 되는 여기 28 m/s에 해당됐거든요. 요 상태야. 근데 초속도만 달라졌지, 처음 이 속도만 달라졌지, 지금 다른 조건들은 다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반응 시간도 똑같아. 0.5초 동안 이만큼
제도가 공주 권리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마찰력의 크기도 어때요? 똑같지 않을까? 그지? 그래 안 그래? 똑같아. 그러면은 여기 몇 초까지 갈까 이거? 똑같다면? 똑같다는 얘기는 이 기울기가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갈 거 아니냐?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 기울기 값을 구해보면 이게 얼마야 이게? 기울기 구해봐라. 이거 4.5에다가 4에다가 14니까 그 2분의 7이면은 3.5 그지? 그래 안 그래? 이 기울기가 이게 3.5 미터 퍼 세컨 제곱이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선생님? 아니 3.5 미터 퍼 세컨의 제곱 이거 지금 마이너스 3.5 미터 퍼 세컨 제곱 아니냐? 무슨 뜻이야? 지호가 얘기해봐. 무슨 뜻이야? 또 바로 4.5m. 어? 그게 아니라 초당? 3.5. 그래 초당 3.5 미터 퍼 세컨씩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이 28이 초당 3.5씩 줄어들었을 때 몇 초가 되면 다 줄어들어? 8초 맞잖아. 산수 안 되냐? 8초잖아 8초. 그래서 8초가 될 때까지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몇 초겠어? 8.5초. 그지? 앞에 0.5초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확장을 해서 그리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정지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요 면적 아까처럼 요 면적이 두 개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구하면 몇 미터가 나오냐면 120. 그렇지 120m. 어떻게 알았어? 계산했냐? 맞았어. 답은 맞았어? 근데 어떻게 구했어? 우리가 너무 다른데. 아 그래? 어떻게 푸는 건데? 아 그게 아니라 뭔가 좋다.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자. 네가 한 게 편해? 내가 한 게 편해? 풀이가 똑같은데 생각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얼떨결에 답은 맞았는데. 얼떨결에 답은 맞았는데 자 아무튼 우리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그죠? 건물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누가 점프 뛰는 건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개념 기본 문제는 다 풀었고 적용 문제로 한번 가보자. 난이도가 조금 상승합니다 이번에는. 적용 문제는 총 1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풀고 가자. 알겠지? 특강은 문제 풀이 위주로 가야 되거든 우리가. 특강이라고 보기 좀 힘들지만 어찌됐든 최대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니까. 자 1번하고 2번 문제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자. 1번하고 2번 문제. 너희들은 이런 기초적인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얻고 가요. 어려운 거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너희들에게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기본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좀 배우고 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1번. 1번에 답은 몇 번이라고 그랬냐? 3번? 3번이 또 말고 또 답이라고 생각하냐? 왜? 넌 4번이라고 그랬는데 지효 맞지? 그래 안 그래? 왜 갑자기 고쳐야 돼? 3번이 맞는 거 같아? 재혁이는 몇 번이라고 그랬냐 이거? 저는 4번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3번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주영이는 얼마나 그랬어? 3번. 3번? 3번이 맞네. 정답은 3번 맞습니다.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해볼게요.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3초일 때 속력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초와 3초일 때는 각각 이 지점과 이 지점이고 이때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속도를 갖게 되는 구간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시간인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 또는 속도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기울기 2배 맞죠, 그죠? 그래 안 그래? 이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 4초일 때 물체의 운동방이 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시간인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물체는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운동이거든. 그래서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 거 맞는 거고. 디귿 0에서 6초 동안의 평균 속력의 크기는 3분의 4m/s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속도는 내가 예전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이게 시간인치 그래프에서 이미의 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은 각 지점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점과 끝점의 직선을 쭉 그어버리고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이게 이 물체의 평균 속도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디귿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1번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풀고 있냐? 2번 한번 풀어봐 빨리. 2번 중요하다 이거. 자, 2번 나왔나? 잠깐만요. 조금 빠른가? 천천히 하자. 나왔어? 이거 실례일 것 아니 틀리면 어떠냐? 좀 많이 틀려도 돼. 많이 틀려 괜찮아. 그냥 그 끄적거리는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 우리는. 자꾸 틀리더라도 자꾸 써보고 끄적거려보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잘하는 거야. 100번 넘어져야 돼. 100번 틀려봐야 되고 수천 번 틀려봐야 되고. 선생님도 아까 문제 푸는데 몇 번 틀렸어. 선생님들 영재반 특강 준비하잖아. 선생님들도 문제 다 풀어보거든요. 풀다 보면 선생님도 틀려. 틀려보고 해야 실력이 늘더라. 선생님도 보통 사람이어가지고 천재가 아니어가지고요. 이 과목을 하는 데 있어서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자, 이번의 답은 5번. 맞은 사람 5번. 틀렸지? 맞은 사람 없냐 혹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 일단 이렇게 생긴 이런 것을 빗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 네. 빗면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빗면에서의 물체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무슨 운동을 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 등속 운동을 하는 구간은 아니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가속 운동을 하게 되느냐라고
라는 부분에서 G 사인 세타만큼의 가속 운동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 빗변에 뭐가 안 나와 있냐면 세타가 안 나와 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판단해야 될 것은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가속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등가속이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일정하게 등가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그렇지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운동이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억을 보면은 PQ 사이의 평균 속력은 0.6m/s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물체의 운동을 사진으로 연속해서 바바박 찍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은 것 같은데 0.1초라고 하는 시간 간격으로 찰칵 찍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합쳐놓은 거야. 이 사진 자체를. 이런 사진을 뭐라 그러지 이런 걸? 선생님은 이거 스트로보스코프로 이렇게 했다고 배우는데 요즘은 스트로보스코프 안 쓰죠. 이거 뭐라 그러더라 요즘은 이거. 연속해서 사진 찍는 걸 뭐라 그러지? 다중성광장치인가? 맞아 그렇게 부르지 그지? 다중성광장치를 찍은 거기 때문에 공에 지금 찍혀있는 요거 하나하나가 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12cm를 지금 이 공은 몇 초 만에 지나가고 있어? 0.2초 만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0.2초 동안 12cm를 갔더니 평균 속도 V만은 0.2분의 0.12를 계산해 주면 돼. 그지? 그래 안 그래? 왜 이렇게 환산해 주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든 힘의 단위나 또는 속도의 단위나 이런 것들이 SI 표준 단위로 표현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센티미터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SI 표준 단위를 이용해서 속도를 좀 표현해주면 나중에 계산하기 좀 편합니다. 그럼 0.6 m/s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착안할 점은 뭐냐면 이 0.6 m/s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의 평균 속도이기도 하지만 이 구간의 정중앙에서의 순간 속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물체가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이렇게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했을 거야. 그지? 맞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 두 구간의 평균 속도는 이 끝점의 속도하고 이 끝점의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인 거야. 이게 결국은. 맞냐? 그래서 내가 지금 0.2초라고 하는 시간과 12cm라고 하는 이런 거리를 통해서 평균 속도를 구했다고 한다면 이 정중앙에서의 그 시점에서 있지, 그지? 그래. 0.1초, 이 0.2초 간격이니까 0.1초 간격에서의 이때 얘가 갖게 되는 순간 속도가 0.6 m/s에 해당되겠구나로 인식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QR 사이의 거리는 18cm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냐고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버디시 또 잔다 또 자. 하여튼 잔병에 걸렸냐 너는? 이거 난로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거. 난로를 좀 꺼버릴까? 좀 이따 끄자. 맥이 끊기면 안 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속도가 그 상승폭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 안 그래? 네.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러면 이걸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속도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동거리도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12cm면 또 여기가 23cm면 지금 일정하게 뭔가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얼마씩 증가했을까? 얼마 증가했을까? 6. 그렇지, 6cm씩 증가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2에서 6을 더하면 여기는 얼마? 18.
18에서 6 증가하면 얼마? 24.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금방 구한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개념 이론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잘 알면은 공식에다 대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논리로서 잘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마지막 디귿이 좀 어려운데 가속도의 크기 구하.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선생님 학생들한테 항상 가속도 뭐 구하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식을 먼저 한번 써보라 그래. 식을. 자, 가속도 공식은 두 가지인데 n분의 f로 구할 수도 있고요. 델타 t분의 델타 v로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둘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뭘로 구할 거야? 델타 T분들. 그렇지. 요걸로 해야 돼. 지금 상황으로서는. 맞냐 안 맞냐? 이게 지금 조건이 없단 말이야. 지금 그래야 돼. 이걸로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은 어떤 영역으로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는 지금 0.6m/s.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도 똑같이 구할 수 있지. 그지? 여기서도 평균 속도 구하면 얼마야? 0.2초 동안에 24cm를 갔으니까 여기는 얼마야? 1.2m/s라고 하는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2m/s는 이 중간에서의 이 두 물체의 순간 속도에 해당된다고 봐도 된단 말이야. 맞지? 여기서의 속도가 지금 빗변 방향이야지. 빗변 방향이 1.2m/s를 갖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럼 이게 나중 속도에 해당되고 이게 처음 속도에 해당되고 맞지? 시간을 몇 초로 잡아주면 돼? 1.2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구해줘야 되니까 시간 성분 그렇지 0.4로 해줘야지. 하나 둘 셋 넷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0.4초의 평균 속도는 아니 나중 속도의 변화량은 1.2-0.6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 하면 답은 1.5m/s죠. 그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논리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진짜. 평균 속도의 의미를 좀 잘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를 구하게 되면 그 구간에 딱 정중앙 지점의 순간 속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도 상당히 많이 쓰이니까 잘 알아둬요. 과거 분리 풀 때 진짜 많이 쓰일 수 있어 실제로. 과거 파트에서 너희들에게 만약 문제를 내가지고 뭔가를 풀어보려고 한다면은 이 파트에서는 평균 속도 문제가 가장 적절합니다. 너희들한테. 다음 3번 4번 기계는 쉬우니까 안 쉬울까? 이거 한번 풀어봐. 3번하고 4번 시작. 지호야 혹시 너 빨간 펜 있니? 빨간 펜.
자, 빨리 풀어봐. 다 풀었냐?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잘 안 되지, 그지? 4번 특히 잘 안 되지, 그지? 네. 일단은 3번부터 좀 보면 시간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고 아래쪽 면적이 이동거리 또는 변이에 해당된다는 사실만 알면 되니까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억은 A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6m/s인데 A는 지금 등가속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요? 속도가 네. 일정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눠져 버리면 돼, 평균 속도는. 그래서 6이 맞죠? 그래 안 그래요? 4 더하기 8 나누기 2 하면 그 다음에 니은 B의 이동거리는 20m이다 라고 돼 있는데 아래 사각형의 면적 구하면 됩니다. 맞죠? 초록색 아래쪽의 면적 네. 구하면은 5, 4, 20이니까 20m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A와 C의 가속도의 크기는 0.8m/s의 제곱으로 같다 그랬는데 그 A와 C는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기울기는 5분의 4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0.8m/s의 제곱 맞아, 그지? 네. 그래서 3번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근데 이제 4번 4번은 이제 전동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전동기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면 별거 없어. 그냥 물체를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전동기가 여기 있었는데 물체가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의 질량은 안 나와 있고 얘는 1kg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두 물체의 운동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나져 있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초까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3초부터 그 속도가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거든, 그지? 2초, 3초 그때 속도가 지금 5m/s로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이 전동기가 작동을 하면서 두 물체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두 물체의 지금 속도는 이쪽 방향이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때 당연히 가속도도 지금 이렇게 양의 영역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가게 되는 가속도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내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이 기울기를 구하면 얼마냐면 2.5m/s의 제곱이야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좀 판별을 할 게 뭐가 있냐면 갑자기 1번부터 B의 질량은 1kg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네. 그럼 B의 질량을 구하려면 대체 이제 어떤 상태를 이용을 해서 구해야 될까? B는 지금 현재 이놈이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는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물어보는 거 순차적으로 푼다고 해가지고 그것부터 하면은 이거 잘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먼저 자체적으로 문제를 보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좀 해석을 좀 해놔야 돼. 지금 현재 줄이 끊어지기 전이어야 돼. 줄이 끊어지기 전은 그러니까 2초 안에서의 문제, 요거 운동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 그때 이 가속도가 2.5m/s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이 녀석이 받는 알짜임의 크기가 얼마냐면 2.5N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2.5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거냐면 자 전동기가 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이쪽 줄에서는 지금 이 줄하고 이 줄하고는 다른 거 알고 있죠? 그죠? 여기서 발생되는 힘은 텐션은 전동기가 직접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T라고 안 쓰고 F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줄에서 발생되는 것은 또 다른 장력으로서 이 물체와 이 물체의 상호적인 움직임 때문에 장력이 발생하는 경우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F-T에 의해서 얘가 1kg짜리가
2.5m/s의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 경우다라고 해석하면 돼. 자, 줄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F하고 T가 이렇게, 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맞냐 맞냐? 그래서 첫 번째 요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좀 이따가 텐션을 구하게 되면 요 F의 크기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시까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놓고 가져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근데 갑자기 줄이 끊어져 버린 거야. 여기 줄이 끊어진 거거든, 이 줄이. 그럼 이 물체는 지금 어떤 속도를, 어떤 운동 상태를 갖게 되는 걸까? 그래프를 보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속하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를 보고서 거꾸로 돌아가는 줄 알아. 아니야. 얘 지금 아직 왼쪽 방향에 속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근데 그게 점점점 느려지고 있는 거야. 아직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계속? 왼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언제까지? 3초까지. 이 물체의 속도가 완전히 정지될 때까지는 계속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때 이 면적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 두 물체가 왼쪽으로 이동한 거리야. 근데 아직 여기 3초에서 멈추기만 했지 오른쪽으로 간 상황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것도 이해를 하고 했어. 그래야 좀 이따가 니은 같은 경우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선이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운동이야? 선이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 너희가 아까 분석했었던 그 운동이잖아. 물체 두 개가 이놈에 의한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인 거잖아. 근데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나와 있어. 얼마로? 5m/s죠. 물론 마이너스지만. 그치? 이 기울기 구하면 5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네. 그러면은 얘는 지금 현재 얘가 받는 R자임의 크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얘가 받는 R자임의 크기. 얘가 지금 1kg인데 5m/s의 제곱으로 갔다는 얘기는 5N의 R자임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 맞지? 그 5N의 R자임은 누구에 의해서 발생된 거야? 장력에 의해서. 아하! 그럼 얘가 얼마야? 5N이라는 거야. 맞지? 그래 안 그래? 장력 바뀌겠냐 안 바뀌겠냐? 안 바뀌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의 크기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지. 네. 맞냐 안 맞냐? 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해석을 했으면 이제 문제 보자고. 이제 문제 보자고. 이제 문제 보는 거야. 다답의 객관식을 풀 때 이거 하나하나 놓고 풀려고 하면은 되게 짜증나. 갑자기 뒤역부터 B의 질량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B의 질량을 구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리고 B의 질량은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아까 얘 R자임은 5N이라고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얘 R자임도 구해야지. 그지? 네. 얘 R자임은 M에다가 곱하기 5m/s의 제곱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거든. 이게 이제 R자임일 거 아니냐.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이제 얘는 원래로 따지면 mg라고 하는 중력의 크기와 위쪽 방향으로의 텐션의 크기를 받아가지고 MO라고 하는 이런 R자임의 크기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 이걸 어떻게 계산해 주는데 mg 마이너스 t는 m 곱하기 5m/s의 제곱이다. 그지? 그래. 이거 맞냐? 네. 그럼 아까 t는 아까 구했어. 이거 5N이라고. m 얼마? G가 10이야 이거. M1. 1 맞아? 네. m은 1. 그럼 기억은 맞는 거네? 네. 맞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2초일 때 A, B의 운동량이 바뀌었어? 아니요. 안 바뀌었어.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아직 왼쪽으로 가고 있는 중. 바뀌진 않았다. 만약 바뀐다면 언제부터 바뀌겠어? 속도가 완전히
0이 된 다음부터 바뀌겠지, 그지? 그때니까 3초 이후부터는 운동방이 바뀌었을 거다. 지호야 뭔 말인지 아냐 이거? 모르는 거 같은데 눈이 지금 아니에요. 집중하고 있냐? 네.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확실해? 네. 주영인가? 너도 지금 넋이 나갔는데 지금? 표정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하면은 좀 힘들잖아.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텐데 좀 역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 역으로. 어려운 문제를 왜 하는 거야가 아니라 와 나도 이제 이런 문제도 풀 수 있겠구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좀 가집시다. 네. 재밌지 않냐? 모르던 걸 알게 되면은 못 풀던 걸 풀 수 있게끔 되는 이런 실력을 가지게 되면 되게 재밌지 않냐? 세미나 풀때 또 다른 풀면 못 풀겠어. 야 혼자서 풀려고 하지 마. 어차피 너희들은 선생들한테 이 수업 받는 게 적응이 돼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혼자만의 문제 해결력을 기르려면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경험치도 안 쌓았고 지금 그걸 바라는 거야 지금? 기본적으로 그 서당계도 3년을 계속 들어야만 풍어를 얻는다 그랬어. 맞냐?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시간이 못해도 1년은 돼야 돼요. 선생님 몇 년 걸렸겠어?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오래 걸렸어. 진짜 오래 걸렸어. 물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고등과정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구력이 될 때까지는 한 6년 있었던 거야. 6년. 진짜요. 그 정도의 구력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고등과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과정, 중등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강의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고등과정에 도전했단 말이야. 선생님도. 이 아무나 막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구력이 안 쌓였는데 갑자기 일치월장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마.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잖아. 나는 아직 왜 나는 안 되냐 혼자서. 집에서 막 풀려 안 풀려. 나는 왜 배우는데 자꾸 안 되지? 내가 낄빡인가? 이런 생각 자꾸 하면은 안 된단 말이야. 원래 그렇게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 자체.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이상에서 1년 정도의 계속 그 기본적인 수업을 계속 들은 구력이 좀 필요해요. 자꾸 들어가지고 이제 그 팁도 자꾸 내가 이제 이렇게 평가를 보면서 막 시험 준비도 해 보면서 내가 직접 선생님이 풀어준 것도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서 이런 과정을 좀 쌓아야 돼. 이게 한 1년은 쌓아야지 그 다음부터 좀 물리 좀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 되지도 않고 고작 1개월도 안 배우고 나 왜 안 되지? 막 선생님이 풀어주면 대충 알겠는데 선생님이 풀어주는데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도 나는 왜 이해를 못하지? 자책하지 마십시오. 학문 자체가 원래 수학도 너희들 몇 년에 하냐? 재혁이도 수학 몇 년 했냐? 초등학교 막 한 3, 4학년 때부터 하지 않았어? 수학도? 1학년 때부터? 그래. 그럼 지금 재혁이의 수학 구력은 몇 년이야 지금 벌써? 한 8년 되지 않았어? 그치? 그래 안 그래? 8년을 해도 잘 되냐? 수학이? 잘 안 되지 않냐? 근데 물리를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욕심을 가지 마. 선생님의 밥그릇이야 이거. 왜 직업이 생겨났겠어 이거? 직업이 왜 생겼겠어? 다른 강사들보다 연봉이 훨씬 높습니다. 물리 강사들이. 왜 그럴까요?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마스터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술이야. 이거 알고 있는 거. 너희들도 선생님이 그 쌓아놓은 남들한테 투자하면서 쌓아둔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너희들이 뺏어가는 거야, 그지? 돈을 환산해가지고. 맞냐? 몇 억짜리 능력인 거예요. 뺏어 가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4번은 그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거 전동기가 A를 당기는 힘의 B는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야? 2.5. 2.5? 아, 2.5가 아니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 F가 지금 전동의 당기는 힘이잖아. 그지? 네. 얼마야? 7.5. 7.5N.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5번. 자, 5번은 진짜 유명한 문제야. 근데 우리 수업 시간이 언제까지냐? 100분인데. 100분이었는데 50분까지. 50분까지냐? 30분밖에 안 남았네. 금방 가지 생각보다. 근데 100분이라 너무 수업 시간이 길어. 중간에 한 번쯤은 어떻게 해야 돼? 좀 리프레시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 나 저번 주에 연속을 해봤더니 너희들 멘탈 나가던데 완전히. 그지? 나연이 벌써부터 막 졸려가지고 주영이도 너는 아까부터 계속 졸고 있고, 그지? 지호는 졸지는 않고 있어. 눈이 항상 보면 반짝반짝해. 근데 배우고 있는 건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그건 아니지? 너 혹시 연애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아니지? 보면 이제 너희들 나이 때 보면 벌써부터 연애하는 친구가 자, 이제 5번으로 갑시다. 5번은 그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이것도. 유명한 문제라는 얘기는 좀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여기 적용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이탑이. 이 하이탑이 원래 어떤 교재인지 아니 너희들? 경시의 기본서야. 경시의 기본서. 아, 응. 그 물리 책들 중에서도 많잖아. 하이탑 말고도 오투, 완자, 뭐 이런 이제 내신 위주의 이런 물리 책이 있는 거고, 또 이런 하이탑처럼 경시의 기본서라 그래가지고 약간 난이도가 있는 책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고력 책이라 그래가지고 뭐 세페이드, 그다음 INI 이런 거, 그지? 영재학교 애들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 있고, 그다음에 체각물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대학물리급 정도 해가지고 나오는 책들인데 난이도별로 이렇게 물리책들이 좀 있거든. 그중에서 이제 하이탑이 좀 일반 학생들한테는 조금 약간 어려운 책입니다. 좀 어려운 책이고 대치동에 그래서 하이탑으로 안 하면은 수업도 잘 안 들으려고 해. 예를 들어서 완자로 수업한다, 오투로 수업한다 그러면 수업 학생 없어. 실제로. 내가 여기서 내신이나 뭐 받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막 진짜요? 꿈을 무서운 거야 그게? 그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데 막 어려운 교재를 해야지. 네, 어쨌든 아주 어려운 교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난이도가 좀 있어서 문제 수준들을 보면은 뒤에 적용 문제도 보면 난이도가 꽤 있더라고요. 자, 이것도 그런데 어떤 문제냐? A라고 하는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물체 두 개를 이렇게 연속으로 매달아 놨습니다. 요놈은 B, 요놈은 C. 그럼 줄이 요렇게는 어때? 요렇게는 같은 줄이라고 그랬지? 요렇게는, 그지? 요렇게는 같은 줄이라서 요 줄은 P. 요 줄은 이건 어떤 줄이야? 이거는? 이건 물체와 물체 사이에 또 다른 줄로 매달려 있는 거니까 이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또 다른 줄이니까 Q라고 이렇게 정의해놨어. 근데 지금은요, 요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안 잡고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나 봐요, 얘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게 처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잡고 있었다는 건 힘을 어느 쪽으로 줬다는 얘기야? 아래쪽. 아, 그렇지. 아래쪽으로 지금 별도의 그러니까 얘한테 발생되는 MAG라고 하는 중력 외에 별도로 내가 아래로 힘을 이렇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얘한테 발생되는 중력의 크기는 MC의 G. 얘한테 발생되고 있는 중력의 크기는 MB의 G. 자,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텐션도 발생하고 있을 건데 여기서 발생되는 텐션은 줄이 P라고 되어 있으니까 TP라고 하겠습니다. TP. 여기도 TP. 요 밑에서도 장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을 건데 이 장력의 크기는 TQ라고 하겠습니다.
추준에서 발생되는 장면이니까. 너희들 보기 편하라고 일단 힘은 다 표기를 해놨거든요. 더 복잡하냐 지호야? 표기하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 너 왜 키티냐면 네? 마스크가 키티로 돼 있네. 아, 네. 그 키티가 파는 거냐 따로? 네. 네가 찍은 게 아니고? 아, 네. 자, 근데 손을 딱 놔버리는 순간 이 물체가 얘는 위로 올라가고요. 이 두 물체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뭘 갖게 돼? 지금 보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뭘 갖게 되는 거냐면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데 얘가 가속 운동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떠한 임의의 시점대 몇 초야? 2초 때 갑자기 속도가 등속으로 움직여버려 이거.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냐 이거? 자 지금부터 해석을 해보자. 얘가 손을 지금 이 F라고 하는 힘을 이렇게 주고 있다가 손을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져. 빨라지는 걸 얘가 위로 얘는 아래로 하면서 가속도가 얼마? 기울기 구해보시면 4m/s 제곱인데 4m/s 제곱으로 이렇게 쭉 가속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속도가 등속으로 바뀌었다고 이 시점에서. 왜 바뀐 걸까? 시가 붙이는.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게 눈에 보이냐? 이게 눈에 보이면 이제 푸는 거고 안 보이면 못 푸는 거고. 아 눈에 보여도 못 풀 수도 있어. 어쨌든 C가 지금 먼저 바닥에 닿았나 봐. 그지? C가 지금 닿아버려서 바닥에. 그러면 위에 떠 있는 건 누가 떠 있는 거야 지금? B랑 A. 그렇지. A하고 B가 지금 떠 있는 상태죠. 그래 안 그래? 네. 그때 얘가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안할 거 뭘까? 힌트를 주면 관성 법칙. 어떤 물체에게 가해지는 여러 힘의 합력이 0이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잖아. 그지? 얘가 등속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A하고 B의 합벡터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얘한테 발생되는 MAG라고 하는 중력의 크기하고 MBG라고 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즉 A의 B의 질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아, 이 두 개 질량 같구나. 얘 MG고 얘도 MG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MC는 다를 수 있지. MC는. 그러면 이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까지도 구할 수 있냐면 이 F의 크기까지도 유추해낼 수가 있어. F의 크기를 뭐가 같겠어 그러면? 원래는 C가 없으면 A, B는 정지해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 이 F의 크기가 사람이 잡아당겨준 크기가 뭐와 같냐면 이 C에 작용되는 중력의 크기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지. 맞냐 안 맞냐? 이해되냐 이거?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보자. 이만큼 다 해석했으니까 기억. F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맞냐? 방금 이 논리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죠? 니은 질량은 A가 C의 4분의 3배이다.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 질량을 구해야 돼. 질량에 대한 B값을 구해야 되네. A와 C의 질량의 크기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M하고 MC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그럼 뭐가 필요할까? 뭔가가 식으로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등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운동 상태를 갖다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공식은 뭐냐면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할 때 그 가속도를 기반으로 한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F는 MA라고 하는 이 운동 방정식이 물체, 즉 가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을 갖다가 수치화할 수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물체가 가속 운동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1, 2초 사이입니다. 1, 2초 사이. 그지? 그때 요 1, 2초 사이에서의 운동 상태를 보면서 이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힘들의 관계를 요 방정식으로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지. 그럼 F는
뭘 적어줘야 될까? F는 새 물체의 가해지는 모든 힘을 다 적어주면 되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맞냐? F 아까 적었으니까, 그지? 근데 F 대신 이걸 뭘로 바꿔주면 될까? MC. 그렇지. 이게를 MCG로 대체해서 써줄 수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 뭐야 이거? MG, 그지? 그래 안 그래? 반대 방향 작용하잖아. 그 다음에 또 요 놈도 있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요 놈은 플러스, 아니 잠깐만, MCG가 제일 큰 거니까 요거 요렇게 해야 돼. 플러스 MG. 뭔 말인지 알아 이거? 얘 MG잖아. MCG하고는 여기가 F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손 놔버렸어. 지금 F가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F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F의 크기가 아까 MCG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아이씨 헷갈린다. 하지마. MCG라고 할게요. 손 놔버린 상황이니까 MCG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아래쪽으로 MG 플러스 MG. 얘는 반대쪽. 반대쪽으로 MG. 그지? 그래. 이거는 세 물체의 질량을 모두 합해줘야지. 왜? 모두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EM에 MC를 더해주면 되지. 거기에 가속도 얼마? 4m/s의 제곱. 자, 그렇게 되면 mg는 사라지고, 그지? 이 g를 뭐로 대체해 줄 거냐면 10으로 대체해 줄 겁니다. 10으로 하라고 나와 있을 걸 이거? 그지? 안 나와 있냐? 나와 있지, 그지?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10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이거는 m과 mc에 대한 10으로 우리가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이 가능하거든, 그지? 계산해봐. 얼마 나오냐? 응. 아마 m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m은 4분의 3 mc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지? 그래 그걸 계산하면요. 그럼 니은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a가 c의 4분의 3배이다. 맞냐? 맞아요? 네. 니은은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기근 1초일 때면 이제 이때야. 이때가 이제 1초일 때인데 가속 운동하고 있을 때야. 이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이거는 아까 여기서 발생되는 TP라고 하는 요 장력의 크기하고 TQ라고 하는 요 장력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야. 누가 더 크냐? 근데 나는 계산해볼 것도 없어. 나는 무조건 TP라고 고르거든. 왜냐면 TP 자체는 요 두 물체가 합해져서 지금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요 두 물체하고 A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장력이거든. TQ는요? 요 C 하나만 달려있잖아 지금 밑에. 그래 안 그래? 볼 것도 없어. 누가 더 커? TP가 더 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납득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뭘 해봐야 돼? 직접 비교를 할 수 있는 식을 좀 만들어 봐야 돼. 뭐가 가장 적절하겠어? 그렇지, F는 MA. 와, 너 똑똑하다. 벌써 하나 터득한 거냐? 어? F는 MA 진짜. 누구의 F는 MA? 여기서 막히지 이제. 이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처럼 이거.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어? 가속도가 각자 다 다르면은 개별적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워줄 수도 있어. 그럼 선생님 가속도가 같은데도 개별적으로 세워줄 수 있어요? 가능해. 그러니까 비물체만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어 실제로. 내가 왜 B로 선정을 했어? 문제에도 보면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나와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또 눈치 빠른 사람 알겠지만은 이 B 같은 경우는 둘 다 TP와 TQ가 모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물체야. 그래서 B로 선정을 하면은 좀 더 편하지 않겠는가? 다른 물체보다. 그 B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F는 M, A. 잘 모르겠으면 이거부터 딱 써놔. 자, 선생님이 이 F에다가는 R자 힘 집어넣으라 그랬어.
그래서 R자임을 미리 계산해갖고 넣어도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 방향을 고려해서 싹 나열하면 돼. 그 얘한테 발생되고 있는 힘들은 아래쪽으로 mg, 아래쪽으로 tq, 위쪽으로 tp. 자, 여기서 이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보면서 어떤 힘이 더 클까를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래쪽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 두 힘들이 더 크니까 얘네들을 양의 영역으로 잡고 이런 걸 반대로 잡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g 플러스 t, q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근데 반대 방향으로 뭐도 발생하고 있냐면 t, p도 발생을 하고 있더라. 이게 뭐야? f는이야. f는 m에다가는 어떻게 해주면 돼? 2m 플러스 mc 막 이렇게 다 또 이렇게 넣어라.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 그지? 뭐만 넣으면 돼? 얘 질량만 넣어주면 돼. B에 대한 단독 운동 방정식이니까. M에 얼마야? 가속도가 4m/s의 제곱. 얘도 역시 10으로 바꿔주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TP하고 TQ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되면. TP 이쪽으로 이항시켜버리고 얘 저쪽으로 이항시켜버리면, 그지? 누가 더 커? TP가 훨씬 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TQ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아니야? 계산만 해주면 돼. 누가 더 대소관계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TP가 TQ 플러스 6M일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아, TP가 TQ에다가 6M만큼 더 가해진 그런 힘이니까 TP가 훨씬 더 크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가면 되죠. 근데 이런 계산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실전에서는. 그래 안 그래? 감각적인 동물적인 감각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냥 이런 운동 방식을 많이 세워본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굳이 안 비교해도 알아, 누가 더 큰지. 응? 자, 다음에 6번 갑시다. 8분밖에 안 남았는데? 와, 시간 빨리 가지, 그지? 이 물리는 이 문제 몇 번 풀다 보면 벌써 시간이 막 가버려. 이러니까 재밌지. 너 오늘 몇 번 문제 몇 개 풀었어, 선생님이? 특강 시간에? 만약 6번까지 푼다고 가져오면 하나, 둘, 9개. 6개에다가 11, 19, 9개 풀었지, 그지? 너 오늘 9문제 알게 된 거야. 수업 전까지는 9문제를 몰랐던 서진, 수업 이후에 9문제를 알게 된 서진. 이게 무슨 차이냐면 물리 실력은 내가 몇 문제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거든. 그래서 물리 수업을 1년 동안 쭉 들게 되면은 1년을 동안 쉬었던 애들보다 1년 동안 수업 받으면서 소개받은 문제가 300문제라고 하면 1년에 300문제밖에 안 되겠냐? 더 되겠지. 한 1000문제라고 한다면 1000문제 차이가 실력의 차이다. 물론 그 1000문제를 갖다가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지? 맨날 놀고 막 그랬으면 좀 실력 상승이 덜하겠지만, 물리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세요. 막 내가 물리학을 터득하려고 하지 마. 어디서 건방지게. 이론 하나 때문에 평생을 바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공부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풀 수 있는 문제의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게 물리의 공부 범위라네. 교사 될 거야 혹시? 물리 교사 될 거냐? 그거 아니잖아, 그지? 물리를 통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론을 통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거는 문제만 잘 풀면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6번을 가보면 6번은 이건 이제 그래프 그리면서 풀면 되거든요. 자, 10분 남았으니까 너희들이 풀어봐. 먼저 일단은 선생님이 한 3분 줘볼게.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면 선생님이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풀어봐. 이거 힌트를 주자면 그래프 그리면서 풀면 끝나. 그래프 그리면서 풀면. 자, 참고로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면서 풀라 그러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라는 거니까 다른 거 그리지 마세요.
가리지 마봐 좀 어떻게 보게. 야, 과거반은 선생님이 너희들 실력 관리해줘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잘했어. 잘했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치만 넣어. 아, 처음에 5부터 시작했어. 그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수치만 넣어봐야지. 각 시간별로. 이 하이탑은 옆에 여백이 너무 없어. 문제 옆에. 그지? 여백이 좀 많아야 뭐 좀 뭐 쓰기도 하고 그럴 텐데. 연습장을 하나 펼쳐놓고 해라. 식 같은 거 쓸 수 있는. 자, 답을 맞춰봅시다. 자, 6번의 답은 몇 번이냐? 5번? 그렇지.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방금 아까 너희들 보니까 그래프 다 잘 그리더라고. 그 5m/s부터 해가지고 1m/s 제곱이니까 초당 1m/s씩 빨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0초 후에는 15, 20초 후에는 25, 30초 후에는 35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아마 그래프는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기울기는 가속도, 아래에 있는 면적은 거리에 해당되는 거니 뭐 이거 있는 거 기억 니은 이거 다 문제 없죠? 네. 응.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냐? 이거 없으면 넘어가자. 넘어가고 7번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 그치? 이쯤 할까 그냥? 좀 이따 이어서 할까요? 네. 좀 이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고생했어. 잘한 한수. 그래.